자, 이제 우리가 해저감하고 화성암이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열과 압력을 받을 일이 생겨요. 자, 예를 들면 땅과 땅이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가운데는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올 때 주변 지역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성질이 변해버린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는 변성암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편마암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변성암 중에 제일 많은 것 대부분이 편마암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만약에 서술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두 가지를 바꿔 쓰더라도 뭐 전부 다 맞다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변성암은 편마암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런 변성암과 편마암은 당연히 원래는 변성암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질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이루는 암석은 처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옛날이야. 자, 그래서 얘는 관련된 지질시대가 언제냐면 시원생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때 만들어진 암석이 고생대, 중생대를 지나는 동안 성질이 변해버렸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암석이 이렇게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졌어요. 그 조직이 치밀해졌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조직이 치밀하다. 자, 그래서 얘는 다른 암석에 비해서 침식이나 풍화에 강할까 약할까? 당연히 강하겠죠. 이렇게 압축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침식에 강하다. 침식에 강하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침식에 강하다. 자, 그래서 이런 편마암이 나중에 가면 이제 실제 어떤 지형을 이루느냐 자주 나올 텐데 얘는 산 중에 흑산을 이루게 돼요. 흑산. 또 우면산을 파보면 편마암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심리학 한번 파보세요. 오해받지 마세요. 그리고 산타태가 무슨 관련 있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 흑산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침식 분지를 이룬다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침식 분지는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어떤 암석 할 때? 화강암 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분지라고 하는 건 가운데는 낮고 평평한데 주변 지역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형을 분지라 그러잖아요. 침식을 받아서 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분지의 바닥 부분을 1번이라 그러고 분지에서 주변 산지를 2번이라 그러면 어느 쪽이 화강암입니까? 당연히 1번이 화강암이죠. 화강암이 얘보다는 약하니까 많이 깎여서 낮아지는 거고 편마암은 단단하니까 강하니까 주변 산지를 남는 거고요. 그때 나오는 거에서 산지 지정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은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이거 침식분지는 뒤에 나올 거야 또. 단어는 한번 이렇게 더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자, 당연히 흙으로 된 산인데 우리가 관악산은 보면은 다 돌로 이루어져 있죠. 돌로. 그런 걸 돌산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우리가 우면산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나무가 되게 무성하고 바위가 안 보이죠. 물론 우면산도 땅을 파보면 당연히 편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땅 속은. 근데 그 겉면이 두터운 흙으로 덮여있는 그런 산을 흑산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우리 산 지정할 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단어 정도만 들어보시라고요. 이건 틀림없이 화학 선생님 때문에 그래. 화학 선생님이 좋은 거 없어. 이거 화학 생물이죠? 네. 생물한 거야? 화학한 거야? 화학이죠? 원래 힘들어. 자, 수업 힘들다기보다는
일단 좀 내용 정리하고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시원히 좀 들어줘. 자, 학생 좀 들어줘요. 네? 뭐라고? 학생. 왜 학생지? 잘 들었어요. 하소연. 좀 이따 내가 약간 하소연 할 거니까 들어주세요. 자, 자, 이제 우리가 G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중요한 이제 단어나 개념들 있죠. 이것만 또 미리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G형을 공부할 때 한결 수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할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를 보고 잘 기억이 안 난다. 마치 사전 찾아보듯이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체 구조란 말이 나와요. 지체 구조.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신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반도의 신체 구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렇게 한반도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각각 암석의 종류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요. 물론 지금 이렇게 실제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데랑 여기 제주도랑은 다르잖아. 제주도는 화산품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이런 땅의 구조를 지체 구조라고 불러요. 지체 구조. 그다음 두 번째로 자 이게 무슨 지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땅 지자에 이 괴는 금괴할 때 괴예요. 자, 금괴가 뭐야? 금괴. 금덩어리. 금덩어리가 금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를 이루고 있는 이제 여러 개의 이런 땅의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변성함으로 이루어진 걸 커다란 땅덩어리를 지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또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무슨 지괴가 나온다. 그러면 변성함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땅덩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땅덩어리.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여기다는 별표를 좀 해주세요. 지질 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수능에서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핵심 개념이에요. 지형에서. 이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 지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땅속의 구조를 나누는 어떤 선인데 이제 감이 잘 안 오죠?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설명을 할게요. 자, 얘가 한반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한반도. 자, 땅의 모양이 바뀌는 건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땅의 모양이 바뀔 때는 힘을 받으면 반드시 그 힘이 작용한 흔적이 남아요. 자, 얘가 만약에 남쪽하고 북쪽에서 힘을 받았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휘면서 가로 방향으로 힘을 위아래로 받으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지죠. 자, 산맥도 만들어지지만 이런 식의 선도 만들어져요. 봐보세요. 자, 이제 옆에서 볼게요. 양쪽에서 지금 힘을 받았어.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쪽은 압축이 돼요. 단단해져. 근데 반대로 여기 바깥쪽 있죠. 여기는 지금 암석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점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은 암석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겨요. 근데 틈이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얘가 이렇게 휘었으니까 틈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힘을 좌우로 받았으면 땅에는 그 수직 방향으로 틈들이 수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돼? 그쵸? 그래서 땅 속에 이렇게 힘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남아있는 이런 틈, 선 있죠? 이걸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질 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땅 속에 있는 거대한 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틈. 암석이 쪼개져 있는 틈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쭉쭉 뻗어 있더라. 자, 이런 틈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층이에요. 우리 단층도 암석이 쪼개져가지고, 지층이 쪼개져가지고 쭉 선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질 구조선. 지질 구조선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자, 이제 이 지질 구조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힘을 받았으면 그 수직인 방향으로 당연히 틈이 나겠죠. 얘는 반드시 방향을 따져봐야 돼요.
방향을 파악하면 그 당시에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기억나요, 여러분들? 지질 구조선 우리가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산맥도랑 산경도 할 때. 자, 산경도는 무엇을 중시한다? 산지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산경도는 산지에 기가 흐르니까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때 그냥 넘어갔지만 산맥도에서는 산지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었죠. 얼핏 기억나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필기 한번 찾아보세요. 산맥도는 땅속에 있는 지질 구조선을 바탕으로 그렸더라. 지질 구조선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힘을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이런 식이에요. 자, 만약에 지질 구조선이 이런 식으로 나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땅이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질 구조선이고 여기가 지질 구조선이에요. 자, 이런 지질 구조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은 침식에 강할까 약할까? 침식에 강해요, 약해요? 당연히 약하죠. 암석이 틈이 나서 지금 깨져 있으니까 물도 잘 스며들 것이고 침식에 빨리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지질 구조선 부분은 많이 깎여가지고 낮아져요. 그럼 여기 사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있겠죠.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산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맥도에서는 지질 구조선을 기준으로 산맥을 그렸다고 했었는데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이고 나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산맥이 형성이 되니까 얘는 그래서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때 나왔던 말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얘는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얘는 그리고 침식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침식에 약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슨 지향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볼게요. 지향사는 무엇을 보고 지향사라 그러냐면,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서 힘을 받아요. 근데 얘가 하필이면 이제 위로 솟는 게 아니고 옆으로 아래쪽으로 꺼지는 곳이야. 꺼지는 곳인데 급격하게 꺼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힘을 받으면서 얘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휘어요. 굉장히 깊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휘었을 때부터 낮으니까 얘가 물이 보여요. 더 휘면 이제 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과정에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됐으면 그 밑에 계속 퇴적층이 쌓이는 거예요. 반대 떠내려와가지고. 그럼 얘가 계속 내려갔으니까 결국에는 내려간 만큼 계속해서 지층들이 쭉 쌓여 있겠죠. 이렇게 쌓여있는 지층을 이 지층들의 땅덩어리 있죠. 이걸 지향사라고 불러요. 지향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지향사는 두터운 퇴적층이다. 두터운 퇴적층이다. 그 퇴적암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땅덩어리들 중에 아까 이제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땅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분명히 지향사로 이루어진 땅덩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성암, 얘는 퇴적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같이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슨 누층이란 말이 나와요. 누층군. 자, 여기 층이 나오죠. 누층군은 어떤 암석하고 관련된 용어일까? 퇴적암. 자, 그래서 이 지향사를 봤더니 오랫동안 지금 지층이 쌓였으니까 단면도를 보면 수많은 지층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지층이 다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아래쪽에 쌓였을 때랑 여기 위쪽에 쌓였을 때랑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측에서 보면은 깊은 곳에서는 고생대 쌓인 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위에는 고생대부터 중생대까지 쌓인 지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쌓인 시대가 다르면 묻혀있는 화석도 다를 거고 성격도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춘군이 지향사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런 지층들 중에 성격이 같은 지층의 묶음. 지층이 누적되어 있는데 물이 분자잖아요. 성격이 같은 지층들의 묶음을 누층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어떤 지향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있으면 이 땅덩어리를 타 들어가요, 지하로. 그러면 무슨 누층군이 있고 더 깊숙한 곳에는 또 무슨 누층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층들의 묶음이더라. 지층 묶음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지층 묶음. 자,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지형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인체 인상 쓰고 잠깐 이렇게 심각한 인상을 쓰면서 자 마치 깨우면 나 버럭 화낼 거야 그렇게 얼굴 써놓고 자, 선생님이 14만원 한번 내기를 했었잖아요. 자, 내기 2탄이 지금 벌어졌어요. 맞죠? 일단 한 번에 내기를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할 거야, 할 건데 우리 계획을 세워보라고. 똑같은 내기를 할 수는 없잖아. 할 거라고. 그래서 9반이랑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9반에 이렇게 배리는 잘 치는 애가 있다면서. 유정이. 우리가 못 써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안 하고 9번이나 먼저 해요. 뭐 할까? 10반이랑 뭐 할까? 피부에 피 팔씨름. 운동장에서 1대30으로? 선생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통 이게 선생님들의 배딩을 좀 쳤으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여자들이랑 하면 내가 이제 안 지거든. 근데 이제 오전에 그 내기를 하기로 하고 물론 걔가 이기면 내가 전체 아이스크림을 쏘기로 하고 그 반. 내가 이기면 역시 상남자로 인정을 해주기로. 지금 14반한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 아무래도까지가 인정을 받았잖아, 상남자라고. 그런데 지금 내 목표는 6발을 돌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각 발을 깨고 돌아다니면서 상남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전에 이렇게 내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정보를 듣는데 내가 질 것 같아. 겁나 잘 친다면서. 1등이야, 전국. 점점? 겁나 잘 친다면서. 유정이. 그래서 지금 내일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언제예요? 내일 언제예요? 4시 20분에 체육관. 4시 20분에 체육관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모든 운동 아니면 강당? 강당. 모든 운동 가운데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남녀 차이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축구나 뭐 그런 건 상대가 안 되고 뭐 남자랑 여자랑 레슬링 할 수는 없잖아. 아무튼 몸무게. 대박. 야 내가 입안에 있는 애들보다 내가 더 무겁다 야. 몇 킬로인데요? 나 66kg. 네? 진짜야? 살 많이 좀 주세요. 당 걸어졌어. 그거 어떡하려고? 왜요? 근육이에요, 근육. 근데 선생님 친 누나가 있는데 나보다 한 살 많아요.
평소에 한 80km 나가다가 요즘 다이어트 해가지고 70km 정도로 줄었어요. 친 누나가. 원래 그걸 갖다가 가면? 쟤? 그럼 안 나가고 있는데? 네? 전혀인데요? 그래. 근육이 안 보여. 싸요. 자, 그래서 내일 혹시 반가워서 말하는 사람은 구경해도 된다고. 말지 말. 4시 10분으로 생겨요. 왜? 좀만 보고 가게. 난 바로 갈 자, 21.3cm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애가 원래 이게 힘드니까 코트를 반절만 쓰는 게임 많이 하거든, 단식할 때는. 야, 반절만 쓸까? 아니면 그 단식 코트를 쓸까? 그랬더니 얘가 복식 코트, 되게 넓은 코트를 다 쓰다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저 아무튼, 일반이랑 피부예요. 맞아요. 피부. 네, 일반 절반만 하게 절반. 어? 절반하고 피부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하자는 얘기야? 나 혼자 할 순 없잖아. 근데 혼자야죠. 나 혼자 피하고. 나 혼자 눈썹가지고. 그래, 수익은 걸 어떻게 해? 그러면 한시간 분초 삐니 와요. 선생님 한 명? 구경원 선생님? 잭. 김대남 선생님. 자, 미안해요, 잘 모르고. 자, 누군지는 아는데,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하게 되면, 내가 말했잖아, 구경원 선생님 만만하다고. 주경훈 수학생 근데 두명 다 미미짱 연세 다 하고. 미미짱이 진짜? 미미짱. 뭐 별명이 생겼어요? 구경원 선생님 별명이 생겼어요? 뭐 왜? 미미짱. 미미짱이 뭐야? 약간 오덕 같은. 그래, 알기 쉽게 해야지. 야, 우리 주경 선생님은 나보다 나는 이렇게 그래도 한 수업을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들어야 아, 제가 이 선생님이 질이 오타쿠구나 또는 뭐 이렇게 그게 그걸 알게 되는데 우리 주경 선생님은 딱 봐도 비주얼. 비주얼 자체가 그냥 이게 오다쿠가 아니 그게 힘들게 생겼잖아. 안 이기기 힘들다. 아닐 수가 없잖아. 지금 외모가 이마에 썩치고 다니잖아. 자, 아무튼 주경원 선생님 제가 만만하니까 이래서 정말 피부 해야 되나? 피부를 준비해요. 일단 내가 내일 이기고 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내가 지면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신적으로 충격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한 달 내내 아플 수도 있어. 아니 풋살이에요 풋살. 풋살. 안 돼. 나 다리가 개발이라서 공을 못 맞아. 자, 이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교재의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그냥 따로 필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이게 분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용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질 11 중에 시원생대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을 그 다음에 그 특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시원생대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시원생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변성함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변성함 중에 대부분 한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리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위치가 중요해요. 자, 과연 그 지역 또는 그 암석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우리가 물론 제주도는 알아보기 되게 쉽잖아. 이런 거 말고 자, 우리가 그 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0페이지 가지도 있죠. 가지도가 시원생대에 형성된 변성함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걸 단순하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한 덩어리 1번이라 그럴게요. 한 칸 띄어서 여기에 두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칸 띄어서 여기에 세 번째 덩어리. 단순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가지도를. 자, 그래서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 이름만 적어줄게요. 이걸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이름이 뭐냐면 평안북도하고 평북이에요.
자, 거기에 개마고원이 있어요. 그 평안북도하고 개마고원을 이루는 대표적인 그 땅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평북 개마지괴라고 불러요. 지괴, 변성함으로 이루어진 땅덩어리.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잖아요. 그 다음 2번 땅덩어리의 이름은 얘도 물론 지괴예요. 근데 얘는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를 구성하는 땅덩어리라고 해서 경기지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지괴인데 영남지방을 이루는 땅덩어리 영남지괴더라. 영남지괴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변성함하고 관련된 지형이 뭐가 있었죠? 아까 방금 적었었잖아. 두 가지. 변성함하고 관련된 지형. 그렇지? 흑산. 흑산. 그래서 우리가 흑산하고 신식분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흑산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신식분지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암석을 봤더니 얘는 지금 편마암이에요. 변성암이야.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산인데 얘는 지금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석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근데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흑산을 이루고요. 얘는 돌산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 차이점 설명할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 화강암도 볼게요. 화강암은 실제로 본 적 있죠? 알맹이가 눈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또 화강암이 부서지게 되면 그 알맹이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 알맹이가 뭐가 되냐면 모래가 돼요. 화강암이 부서지면 모래가 돼요. 우리가 바닷가에 쌓여있는 모래 있죠?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그 모래들은 원래는 한라산이다. 그 태백산의 꼭대기, 뭐 설악산이나 그런 데 있던 화강암이 부서져가지고 이게 바다까지 운반된 거예요. 원래 바다에 있던 그 모래가 아니다. 뒤에 지형할 때 다시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화강암이 부서지면, 이렇게 부서지면 모래가 돼요. 근데 우리가 모래는 지들끼리 잘 뭉친다, 안 뭉친다? 안 뭉친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금방금방 불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바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바위인 거야. 모래가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편마암은 조직이 치밀하다 그랬죠? 입자가 작아요. 자, 얘가 부서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점토가 만들어져요. 입자가 작은 거. 자, 얘네들은 조금만 물기가 있으면 지들끼리 엉켜 붙죠.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지표면이 흙으로 이렇게 두껍게 덮이게 돼서 얘는 흑산이 되는 거고 얘는 돌산이 되는 거예요. 자, 나온 김에 또 정리할게요. 자, 이런 편마암은 우리 한반도에 많다 적다. 편마암은 우리 한반도에 많다 적다. 자, 우리 가지도 이게 다 편마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성암이라고 그랬잖아.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엄청 많은 거죠.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흑산이에요. 그럼 어떤 산이 흑산이냐 그걸 물어보진 않고요. 흑산 중에 대표적인 산 딱 하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물론 우리 학교 내신 문제로 낼 수는 있겠지. 애들이 우면산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수능이 낸다. 아마 그 출제자 맞아 죽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흑산 중에 대표적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자, 산 지정할 때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줄 거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산 지정할 때는 지리산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또 해줄게요. 안 돼. 왜요? 산 지정할 때 할 얘기가 없잖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경험담을 얘기할 건데. 궁금하다 오늘. 자, 여러분들 어떤 산이 있으면 산 줄기가 이렇게 있고 한쪽 끝에서 쭉 넘어가서 반대로 오는 거 있죠. 이걸 종주한다 그래요. 종주. 자, 우리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내려온다. 시간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하루. 1시간? 1시간? 뭐 태능인이야? 대략 관악산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5시간이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관악산을 넘어가면 서울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까지 한 4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선생님 시기로 알던 선생님은 집이 과천인데 과천에서 관악산을 넘어가지고 이쪽 관악구에 있는 학교로 출근은 못하고 퇴근을 하시는 경우는 봤어요. 퇴근을. 그 다음을 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리산은 높이가 자그마치 1915m예요. 관악산의 3배예요. 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서울보다 더 커. 지리산 자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가는데 무려 2박 3일이 걸려요. 엄청 큰 산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대학생 때 설마. 군대 간 친구가 갑자기 휴가 나오더니만 야, 우리 지리산 가자. 그래? 정말 등산화도 아니고 운동화 신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화엄사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 첫 번째 쉬는 지점이 어디냐면 노고단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데가. 혹시 노고단 들어본 적 있잖아요? 네. 노고단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한 1500m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7시간, 8시간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지리산 종주한다. 그럼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여기서부터 8시간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드디어 파란 하늘이 보이는. 계속 나무만 보이다가 파란 하늘이 보이면 드디어 올라올 만큼 올라왔구나. 딱 올라가가지고 파란 하늘 딱 위에 올라갔더니 바로 앞에 도로가 쫙 있고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고 여기 힘 다 뺐으니까 그 다음날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농요나 민요 같은 것들이 사실 일하면서 힘들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원래 그렇게 힘들수록 미리 놀아야 돼. 근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힘들다고 이제 애들이 인상 구겨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나만 떠들었잖아. 3일째 되니까 그만 좀 떠들으라고. 나는 힘들까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지리산 여러분 나중에 가볼 만한 산이거든요. 준비 잘하고 가라고. 준비 잘하고 가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날라 그래. 나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알아요? 끝났지만 남자의 자격. 그때 걔네들이 겨울철에 산악훈련 한다고 지리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코스가 바로 그 중에 두 부리로 나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팀이 있었거든요. 보면서 울 뻔했잖아. 이걸 겨울에 올라가는 건 정말 이건 뭐 정말 관악산을 1시간 만에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 거예요. 그런 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은 꼭 위치 알아두셔야 돼요. 한라산 빼놓고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오는 거고. 자, 시원생대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시원생대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생대까지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기에 고생대가 할 게 많아요. 하지 말자고? 다음 시간에 봐. 너 왜 이렇게 내 수업에 대해 이게 부정적이야? 이 다음 시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 미운 자식 딱 하나 넣으라고. 먹고 조용히 해. 네. 자, 이제 고생대 할게요. 고생대. 자, 우리가 시원생대는 시험에 낼 게 거의 없지만 고생대는 내신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얘가 정답 관련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봤더니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는 대부분 퇴저감이에요. 퇴저감. 자, 이 퇴저감은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화석하고 지하자원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하자원이 나와요. 사실 퇴저감하고 관련된 화석은 공룡밖에 없는데 공룡은 알다시피 중생대죠. 쥐라기가 중생대잖아. 그래서 다른 형식의 형성된 퇴저감에서는 이제 지하자원이 중요하다고요. 자, 앞에서 했던 거지만 중요하니까 그냥 적어놓고만 갈게요. 중요 지하자원은 무연탄, 그 다음 석회석이 있죠.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번 시간에 한 게 아니고. 그럼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무연탄하고 석회석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묻힌 물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르게 있다는 얘기는 이 퇴적암들이 만들어진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연탄은 육지에 살던 식물이 묻혀서 된 거예요. 뭐 식물 자체가 묻힌 건 아니고 유기물이 이렇게 묻힌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연탄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지층이 육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식하게 육지 자체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땅 위는 계속 깎여 나가잖아. 육지에 있는 호수. 거기서 만들어진 지층에서 석탄이 나온다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석회석은 바다에 살던 산호나 조개 껍데기나 뭐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나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한때 바다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런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를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있냐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 사이사이에 있어요.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럴게요. 자, 그래서 이름을 봤더니 A는 당연히 이제 퇴적하고 이루어진 땅덩어리니까 이름에 지향사가 들어가요. 아까 앞에 지향사 했었잖아.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안남도 지역에 있는 땅덩어리다. 지향사라고 불러요. 평남 지향사. 그 다음에 B는 자,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동네, 가장 먼저 이 땅덩어리의 특성을 파악한 동네가 충청북도 옥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갖다가 옥천지향사라고 불러요. 옥천지향사. 자, 그럼 커다란 땅덩어리 사이에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거, 그 사이 부분이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평안남도. 자, 그래서 이 옥천지향사하고 평남지향사 이제 둘 다 성격이 똑같아요. 지금 말하는 건 둘 다 모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가서 이제 땅을 파봤더니 땅 속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향사니까 되게 지층이 많아요. 쭉 쌓여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부정합이 하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부정합. 자, 부정합 다른 반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리 시간에는 부정합이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대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선을 경계로, 연을 경계로 여기에 있는 암석하고 여기에 있는 암석하고 바로 붙어 있어. 근데 얘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자, 무려 1억 살 차이가 나더래요. 1억 년 차이가 나더래요. 얘랑.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곧바로 쌓인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해돼? 당연히 여기가 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랑은 이제 특성이 다른 거죠. 특성이. 자, 그래서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를 봤더니 땅속 깊숙한 곳에 이렇게 첫 번째 지층의 묶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 누, 층, 군이라고 불러요. 아래쪽에 쌓여있는 지층들. 그 다음에 지표면에 가까이 쌓여있는 이 지층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안, 누충군이라고 불러요. 평안, 누충군.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약간 이렇게 눈에 직접 보이는 건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름 이렇게 설명하기가 하는 게 한국지리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을 어떻게 애들이 이해할까 되게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로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1대1로는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층 구조를 봤더니 땅속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거꾸로 추론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고생되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졌고 얘가 나중에 만들어졌죠. 밑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더 먼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야. 자, 1번, 2번, 3번 말고 A랑 B만 해당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에는 퇴적층이 없어요. A, B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기에는 얘가 분명히 지층이 쌓였죠. 분명히 물 밑이어야 돼요. 물 밑이어야 되는데 이 조선 노충군에서는 뭐가 묻혀 있냐면 매장되어 있냐면 석회석이 매장이 돼 있어요. 물도 물이지만 얘는 한때 바다였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 또 고생대 전기에는 이 땅덩어리가 분명히 바다였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소설을 쓰는 거야. 고생대 전기에는 A랑 B 부분이 침강했을 것이다. 가라앉았을 것이다. 자, 그럼 가라앉았더니 이제 얘가 드디어 바다가 된 거예요. 자, 바다가 되면서 원래 육지였던 곳에 바닷물이 들어왔죠.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해침이라 그래요. 바다에 자 바닷물이 침범했다. 원래 육지였지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낮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드디어 여기서 이 지층이 쌓이게 된 거예요. 자, 바다에서 형성되는 지층을 해성층이라고 불러요. 해성층. 해성층이란 말 자주 나오니까 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성층,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이제 지층이 되게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지층 가운데 얘만 오직 해성층이에요. 나머지 건 다 육성층이야.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여기에 뭐 평안 노충군도 나오고 중생대에 가면 경상 노충군도 나오고 뭐 대동 노충군도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건 다 육성층,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호수에서. 얘만 바다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얘만 석회석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해성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지하자원이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석회석이 나오는데, 자, 석회석은 중요한 지하자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질 구조를 조사했던 일본인 학자가 석회석이 되게 많이 나오네. 풍부하네. 조선에 있는 대표적인 지층이구나. 그래서 조선 누충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조선 누충군. 조선에 있는 대표적인 지층.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조선 누충군이 형성되는 과정이 설명이 됐죠? 그렇잖아. 여기까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얘를 설명할게요. 이러는 동안 지층이 지금 쌓이지 않고 비어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 누충군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자, 이건 부정합 설명하는 거예요. 부정합을 설명하는 건데, 얘가 1억 년 가까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계속 바다였던 게 아니라 다시 육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육지에서는 뭔가 쌓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조선 누충군이 만들어진 다음에 융기를 했을 것이다. 융기를 해가지고 얘가 오랫동안, 약 1억 년 동안 육지 상태로 머물러 있었어요. 육지 상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1억 년 동안 지층이 없죠? 지층이 결석한 거야.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층이라 그래요. 지층이 빠져있다. 지층이 결석해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대결층이라는 말을 써요. 대결층. 좀 어렵죠?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부분을 잘 넘어가면 말했던 것처럼 한국 지리가 쉬워지는 거고,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다름하고 선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부정합 대결층이 지금 설명이 됐고, 이제 여기를 설명해야 되겠죠. 평안노충군을. 자, 평안노충군은 고생대 후기예요. 후기에서 정확히는 중생대 전기까지인데 같이 그냥 고생대로 붙기 때문에 고생대 후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고생대 후기가 됐더니 또 지층이 쌓였죠. 계속 육지가 되면 안 되고 다시 얘가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야 지층이 쌓이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물 밑으로 바뀌어야 또 지층이 쌓이잖아. 자, 그럼 고생된 후기가 되면 다시 여기 A랑 B 이 땅덩어리가 침강을 했을 거라고 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많이 됐던 거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살짝 침강을 했대요. 살짝. 그래서 얘가 바닥까지는 안 되고 호수가 되었더라. 잠시에요. 자, 호수가 되었으니까 다시 지층이 쌓일 수가 있죠. 호수 바닥에서 다시 물 미치니까 지층이 쌓일 수가 있잖아.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 이걸 육성층이라고 불러요. 해성층, 육성층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육성층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층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뭐냐면 무연탄. 무연탄. 자, 이 무연탄이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평안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평안남북도 북한 땅에서 평양 근처. 자, 그래서 이 지층의 이름을 당시 무연탄이 많이 나오던 평안도의 이름을 따서 평안누춘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겁나 길지만 여기까지가 고생대에 있었던 사건들 일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네. 자, 대열층은 아까 말했던 얘랑 붙어 있는데 둘 나이 차이가 1학년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층이 계속 쌓인 게 아니라 1학년 동안 지층이 안 쌓인 거지. 그 지층이 빠져 있다, 지층이 결석해 있다. 그걸 결층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결층.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약 1학년 정도는 A랑 B랑 이 땅덩어리가 육지였다는 증거가 돼요. 육지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쌓인 거지. 그러다가 다시 뭔가 쌓였다는 얘기는 얘가 다시 물 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침강했다가 융기했다가 다시 침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그 줄글로 된 자료 있잖아. 한번 읽어보세요.